지금이 집 사기 딱 좋은 때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 말 절대 믿지 마세요. 아니면 잠깐만요. 어쩌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다만 그게 당신에게 좋은 때냐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열흘이에요. 불과 열흘 만에 주담대 금리가 0.3%포인트 올랐어요. 지금 이 순간 시중은행 최고금리는 6.8%대, 7%가 코앞이에요. 숫자로 말해드릴게요. 5억 대출, 금리 6%면 월이자 250만 원, 금리 7%면 월이자 292만 원, 겨우 0.3%포인트 차이가 한 달에 21만 원, 1년에 252만 원이에요. 연봉이 올랐는데도 집은 더 사기 어려워졌어요. 취업을 했는데도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졌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연초에 이런 상황을 아무도 예상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올해는 금리 인하의 해라는 말이 넘쳐났어요. 그 기대가 채 몇 달도 안 돼서 뒤집혔어요. 우리는 항상 좋은 소식을 믿고 싶어 해요. 근데 시장은 우리의 기대를 비웃을 때가 있어요.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집을 사려는 분들이나 대출을 앞두신 분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딱 10분만 투자해 주세요. 다정한 경제 지식 구독하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달아주시면 정말 큰 힘이 돼요. 자, 본론 들어갈게요. 자, 숫자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6.8%. 이게 지금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최고금리예요. 그것도 딱 열흘 만에 0.3%포인트가 뛴 결과예요. 0.3%포인트가 얼마나 된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5억짜리 대출의 금리 0.3%포인트 차이는 연간 이자로 환산하면 150만 원이에요. 한 달에 12만 5천 원이죠. 열흘 만에요. 더 무서운 건 방향이에요. 올해 초만 해도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분위기가 강했어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을 가득 채웠고 많은 분들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싸게 빌릴 수 있겠구나 하고 숨을 고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단순히 은행이 욕심을 부린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시장 전체가 흔들린 걸까요? 이 금리 급등의 진짜 원인을 파악하려면 먼저 조달 금리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연초에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올해는 금리 인하의 해가 될 것이라고요.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다는 전망이 넘쳐났고 주담대를 준비하던 분들 사이에서도 조금만 더 기다리자는 분위기가 퍼졌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상당금리는 이미 6.8%를 넘었어요. 이게 단순히 예측이 틀린 게 아니에요. 시장 전체가 짧은 기간 안에 방향을 바꿔버린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기대 역전 익스펙테이션 리버설이라고 불러요.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볼수록 정작 현실은 그 기대를 빗나갈 때 충격이 더 커져요. 1월만 해도 은행들은 금리를 낮춰 고객을 유치하려는 경쟁을 벌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상단이 이렇게 빠르게 뚫릴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다면 이 반전의 반가세를 당긴 건 뭘까요? 사실 범인은 여러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뉴스에서도 자주 다루지 않는 채권 시장 이야기를 해야 해요. 은행은 어디서 돈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대출을 해줄까요? 예금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은행은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요. 이걸 은행채라고 해요. 그리고 이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커지는 거예요. 그 비용은 고스란히 여러분의 대출 금리에 얹혀요. 최근에 정확히 이 일이 벌어졌어요. 국고채 3연물 금리와 은행채 5연물 금리가 동시에 튀어오른 거예요. 왜 국고채가 오르면 대출 금리도 오를까요? 이 둘은 연결되어 있어요. 국고채는 시장 금리의 기준점 역할을 해요.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같은 만기의 은행채 금리도 덩달아 올라야 투자자들이 은행채를 사거든요. 이 연쇄 반응이 최종적으로 주담대 금리를 밀어 올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달 금리의 작동 원리예요. 여러분이 은행 창구에서 보는 대출 금리는 사실 채권 시장의 움직임이 먼저 결정하고 은행이 나중에 따라가는 구조예요. 그럼 이 채권 시장을 흔든 건 뭘까요?
답은 한국이 아닌 먼 곳에 있어요. 중동에서 터진 일이 왜 내 주담대 금리를 올릴까요? 얼핏 들으면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중동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면 가장 먼저 국제유가가 올라요.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 심리가 유가를 밀어 올리는 거예요. 여기까진 뉴스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올라요.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 물류, 생산, 소비자의 가격이 전부 따라 올라요.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기가 어려워져요.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인하가 멀어졌다고 판단하고 채권을 팔기 시작해요. 채권이 팔리면 채권 금리가 오르고 조달 금리가 오르고 대출 금리가 올라요. 이 연결고리 보이시죠? 이게 글로벌 금융시장이 서로 연결된 방식이에요. 여러분의 월이자가 지구 반대편 사막의 긴장 상태에 영향을 받는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국은행이 직접 인정했어요. 한은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시장금리의 상승이 가계의 차입 부담을 키우고 대출 수요를 억제할 것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고 그게 서민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공식으로 확인한 거예요. 한은이 이런 보고서를 내는 배경도 중요해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기관이에요. 그 기관이 시장금리가 가계대출로 전이되고 있다고 말한다는 건 단순한 분석이 아니에요. 스스로 이 상황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걸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신호일 수 있어요. 경제학에는 금리 전이 효과라는 개념이 있어요. 기준금리나 시장금리 변화가 실제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속도와 크기를 말해요. 보통 금리 인상은 빠르게 전이되고 인하는 느리게 전이돼요. 지금 우리가 딱 그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거에 빠르고 내려갈 땐 느린 금리. 이 비대칭성이야말로 실수요자에게 가장 불리한 조건이에요. 그럼 앞으로 금리는 언제쯤 내려갈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기다리면 금리가 떨어질까요? 어쩌면 기다리는 게 가장 위험한 전략일 수 있어요. 지금 금융시장에는 하이어 포롱거 바라는 말이 퍼지고 있어요. 번역하면 더 높게, 더 오래. 기준 금리가 내려가길 기다렸는데 그 시점이 생각보다 훨씬 멀리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를 내리려면 물가가 안정돼야 해요. 물가가 안정되려면 유가가 잡혀야 해요. 유가가 잡히려면 지정학적 긴장이 풀려야 해요. 지금 이 세 가지가 모두 불확실한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 경제학자들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불확실성 프리미엄, 언서테이너티 프리미엄이에요. 미래가 불투명할수록 시장 참여자들은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해요. 불확실성 자체가 금리를 끌어올리는 힘이 되는 거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싸게 빌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아예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기다리는 동안 자산 가격이 오르거나 대출 규제가 바뀌거나 개인 신용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실수요자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이제 진짜 실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은행이 얼마까지 빌려드릴 수 있어요? 라고 말할 때 그게 곧 빌려도 되는 금액일까요? 전혀요.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하셔야 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대출 한도가 아니라 실제 상환가능 금액을 먼저 따져보는 거예요. 금리가 지금보다 1%포인트 더 오른다면 월 상환액이 얼마가 될지, 그 금액이 내 월 소득의 몇 %인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해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버틸 수 있는지를 미리 점검하는 거예요. 개인도 똑같이 이해해요. 두 번째는 정책 대출과 우대 금리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신생아 특례 대출,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금융은 시장 금리 변동의 영향을 덜 받아요. 조건이 되는데 모르고 일반 대출을 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세 번째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선택이에요. 고금리 장기화가 예상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다소 높더라도 고정금리가 유리할 수 있어요. 변동금리는 금리가 내려갈 때 유리하지만 지금처럼 방향이 불확실할 때는 리스크가 커요. 무리한 영끌보다 보수적인 자금 계획이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사실 집을 사는 건 단순한 경제적 결정이 아니에요. 삶의 방향을 정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금리 하나가 이렇게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틀린 선택을 하면 어쩌나? 이 타이밍이 맞는 건가? 조금만 더 기다릴까? 그 고민이 너무 당연해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완벽한 타이밍을 찾으려는 것 자체가 함정이에요. 경제학자들도 정확한 금리 저점을 맞추지 못해요. 그게 시장이에요.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조건 안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장은 공포스럽지만 공포에 끌려다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반대로 그 공포를 이해하고 나면 오히려 조금 더 냉정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그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정한 경제 지식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도 정말 큰 힘이 돼요. 나 지금 주담대 고민 중이에요 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꼭 읽을게요. 다음에도 복잡한 경제 이야기를 쉽고 다정하게 전해드릴게요. 현명한 선택 응원할게요.